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야사특강 시즌 3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제도 지금까지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웬만한 내용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문제 풀고 그 마지막 끝자락 조금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수업은 이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도사가 원래 이게 좀 까탈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때 그때 엄청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가끔은 나와. 그래서 나오면 또 변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두면 자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 끝자락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의정부나 각 부서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얘기가 6조 얘기였죠.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그래서 2호의 병영공. 그래서 각각 그 6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다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 마지막 이게 지난 시간 끝자락 얘기죠. 그래서 호조에 뭐가 있다? 그 광산이 공부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호조에 들어간다. 주의사항. 자, 그 다음에 예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조선의 6조 중에 실제로 업무량이 가장 많아서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부서가, 대표적인 부서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어디냐면 예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형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항상 그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았던 부서야. 근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형조는 실제로 시험에 다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조 관련된 산하 부서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얘기하면 뭐 웬만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병조 같은 경우에는 자, 군대와 관련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봉수제가 어디에 속한다? 병조에 속한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나중에 봉수가 외란 이후에는 좀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를 바뀌어? 대부분 파발을 하죠. 기발과 보발. 그런데 그 파발은 근데 병조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공조에 속하는 거. 자, 이거 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따로 좀 적어주세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형조에서 노비와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노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뭐라 그러냐면 장례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례원이 어디에 속한다? 장례원이 형조에 속해.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노비와 토지는 그러니까 정근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뭐야? 재산이라고 보는 거야. 가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권리 분쟁과 관련된 거니까 어디가 관할하는 게 맞아? 형조가 관할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조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조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조는요, 그 산하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속사와 소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조에 소속된 관청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죠? 보시면 거기 예조에서 선 연결된 애들 있지? 이건 전부 다 뭐의 산하야? 예조 산하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선의 6조 중에 예조가 사실은 관할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야. 됐죠? 그래서 예조만 따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 3사라 그러잖아. 언론 3사. 언론 3사가 어떻게 돼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뭐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그중에 언론 3사 중에 딱 하나만 어디 소속이냐면 예조 소속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는 예조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문관은 예조 소속입니다. 됐죠? 특이하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원래 성종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그렇죠. 먼저 말을 했죠? 자, 네가 먼저 말했다. 자, 그래서 아유 진짜 성격이 급해갖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홍문관이 제일 마지막에 성종이 만드는 거잖아. 이게 뭐라 그래? 옥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홍문관을 왜 만들게 되냐면 이전에 세종 때 있었던 뭐의 업무를 계승하는 거야? 그렇지. 집현전의 업무를 계승하잖아. 근데 이 집현전이 원래 예조 소속이야. 원래 예전에.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홍문관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사간원과 사원부는 예조 소속이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있는 사간원, 사원부를 이렇게 합쳐서 세 개는 뭐라 그래요? 언론 3사. 그리고 대간의 업무는 앞에서부터 너무 많이 얘기했어. 고려 때 설명 안 할래? 자, 그래서 언론기관, 서경, 간쟁, 봉박. 그리고 고관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자, 이들의 사실 입을 막을 수 없다.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의 정치의 특징이라 그랬죠? 오케이. 자, 이런 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 하나, 그 조선 때,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서경권이 대신에 뭐랑 뭐가 다르다? 고려 때 서경권이랑 조선이 다르다. 그래서 서경의 가장 핵심이 고신서경인데, 자, 조선으로 넘어오면 고신서경이 무력화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얼마 이하만? 그렇지. 5품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품 이상의 고관은 사실은 서경권을 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부서 중에 서경권이 없는 부서가 하나 있어. 누가 없지? 홍문관은 없어. 되셨죠? 네. 서경권은 요 두 개의 부처가 갖고 있죠. 그래서 언론 3사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조, 자, 춘추관, 그 다음에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 하고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춘추관은요, 여러분 일단 춘추관, 뭐야, 어디로 갔어? 자, 춘추관은 하는 업무가 뭐야? 춘추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편찬은 아니고, 실록 보관이죠. 실록 보관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춘추관에 하는 업무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래 국가 관련된 기록물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등록입니다. 등록.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건 하여튼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기록물의 가장 근간이야. 등록이 뭐지? 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이번 시험에 다 합격해서 내년에 지금 연말이니까 다 이번 다 우리 공무원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지. 이런 대화 자연스러워야 돼. 그렇지. 불편해요? 자, 그러면 언제 하시게? 자, 그래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공무원이 돼서 업무를 보시죠. 그럼 업무를 보면 반드시 뭘 써? 업무일지를 쓰지. 이해됐죠? 그 업무일지를 등록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문서의 가장 근간은 무조건 등록이야. 이해됐죠? 그런데 그 춘추관에서 발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관청들의 등록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1년에 한 권을 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기는 그러니까 등록들의 사실은 전체 요약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정기는 매년 한 권을 내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정기는 나중에 사실 이제 실록을 편찬할 때 시정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기록이 되죠. 됐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편찬할 때 보면 시정기가 가장 근간이 되는 기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록 편찬에 가장 근간이 되는 두 개의 기록물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가 시정기고 하나가 사초죠. 사초. 그러니까 사관들이 기록했던 사초. 요 두 개가 사실은 실록 편찬의 가장 기본 사실은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물론 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해요. 그래서 조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뭐 대기업 취직했다 그러면 이제 사내신문 같은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내신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게 조보인데 조보 같은 것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되셨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중에 다 참고하긴 해요. 근데 가장 기본 자료는 시정기와 사초야. 됐죠? 그 시정기가 어디서 사실은 편찬한다? 춘추관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춘추관에서는 실록을 편찬한다는 말은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춘추관은 실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선왕이 죽으면 새왕이 즉위하면 원래 실록을 언제 편찬하게 돼 있어? 그 왕에 대한 기록을 그 왕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야 기록되는 거야. 됐죠? 그럼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춘추관 안에 실록 편찬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실록청이 하는 거야. 실록청이라고 하는 임시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전임사관, 부임사관에서 대략 한 200명 정도가 배치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실록청에서 뭘 편찬하는 거야? 실록을 편찬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춘추관에 실록 편찬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실록을 보관한다는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실록 편찬은 누가 하는 거야? 예, 그렇지. 춘추관 안에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져요. 됐죠? 끝. 자, 그 다음 예문관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요. 예문관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문관이. 됐죠? 그래서 예문관, 얘 완전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자, 예문관 들어가면서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고려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려랑 연결을 해보면 예문관과 승문원이 사실은 고려시대는 하나의 부서였잖아. 기억나요? 그러면 자, 고려 때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이 업무를 같이 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
자, 누구 저랑 고려하신 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얘를 할리몬이라 그러죠. 할리몬. 그래서 할리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국왕의 교지 작성과 그 다음에 외교 문서를 쓰잖아. 맞지?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 경관직 중에 할리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음서 출신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과거 출신이어야 돼. 됐죠? 자, 그런 좀 특이한 부서가 뭐였어? 할리몬이었죠. 근데 할리몬의 업무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문관과 승문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예문원은 뭘 하냐면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외교 관련된. 그러면 승문원은 뭐 한다고요? 왕의 교지를 작성하는 거야. 교서. 됐죠? 왕의 교서, 왕의 교지를 작성해요.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원래 고려 때부터 있었던 할리몬의 업무 중에 이제 가장 기본 업무가 교지 작성인데, 이 교지 작성은 실제로 누가 하냐면 고급 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예문관은 실제로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고관들이 왕의 교서, 교지 작성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 하급 관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뭐래요? 그렇지, 회의록을 작성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회의록을 뭐라 그런다? 얘를 사초라고 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런데 이 사초를 작성하는 우리가 뭐라 그래? 사관이라 그러잖아. 사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급 관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문관은 이렇게 크게 고급 관원과 하급 관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시험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고관들보다 하급 관원이 여긴 더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관들. 그래서 이 사초를 작성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급 관원들인데, 이 사람들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지? 이걸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잖아. 이 하급 관원들을, 사관들을 뭐라 그래? 제가 할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할림이라고 불러요. 아? 약간 느낌 비슷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고려 때 할리몬이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래? 할림이라고 해? 오케이. 그리고 이게 바로 언제야? 작년이죠? 잠깐만, 올해인가? 이게 이제 사회복지제 기출문제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영조가 탕평책을 강화할 때 일단 누굴 박살내는 거야? 1차 타깃이 누구야? 그러니까 언론 3사들에 대한 추천권을 가졌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잖아. 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영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조전랑의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가 통청권, 하나가 자청권. 기억나요? 통청권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청요직 당하관에 대한 추천권. 그 다음에 자청권은 뭐냐면 자기의 후임을, 그렇지, 자기가 추천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자청권, 그 다음에 통청권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조가 뭐가 있냐면 영조가 한림회청권을 혁파하잖아. 한림회청권 기억나? 근데 나중에 얘를 누가 혁파하냐면 이게 영조 때 폐지돼요. 영조 때 폐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조전랑 권한 약화시킬 때 누구도 이제 같이 권한을 약화시키냐면 한림의 권한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한림회청권 폐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들, 그러니까 이 하급 관원들을 임명할 때 보면 실제로 그냥 지금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말을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 그 조선의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시스템화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을 누구는 절대 못 봐. 그렇지, 왕은 절대 못 보잖아. 그리고 사실은 왕이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정 과정을 총 3번을 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초해서 이제 3번을 거치는데, 그런데 마지막 과정,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또 있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실록은 세초라는 단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자가 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록의 기록을 유일하게 본 게 누구냐면 연산군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은 없다지. 원래 이게 왕이 절대 못 보거든. 근데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편찬되는 건 언제부터 편찬된 거냐면 이게 태종 때부터 편찬된 거예요. 태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태조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런데 왜냐하면 정종이 워낙 제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호수아비 왕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원래 처음에 실록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건 누구냐면 원래 세종이 먼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세종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실록청을 찾아가기도 해요. 자기가 한 번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태종이 어떤 사람이야? 정말 다 죽였잖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세종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세종 때 재상 중심의 정치, 그리고 이 유교 정치의 실현, 그리고 그 태평성대는 사실은 그 앞에 길은 태종 이방원이 다 닦아놓은 거야. 정말 태종 이방원이 다 때려 죽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태종이 죽을 때 보면, 물론 이건 야사의 기록이긴 한데 태종이 죽을 때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정말 태종이 죽인 자가 너무 많잖아. 뭐 어디 한두 명 죽였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죽기 전에 잠을 자잖아. 그러면 자기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 이거 한참 나타나겠죠. 한참 나타나. 워낙 많이 죽였어야지. 근데 이제 그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삼봉편이야. 그러면 이제 정도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럼 방언아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꿈에 귀신 보면 반가워요. 자,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이제 난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이 어떻게 하냐면 꿈속에서 이방원한테 침을 뱉는 거야. 그러면 그 침을 맞으면서 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리고 또 자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 또 예를 들어 방번이 방석이 편이야. 그러면 또 이제 동생들 죽인 동생들 나타나는 거지. 뭐 형아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꼬맹이들도 침을 뱉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깨잖아요. 그럼 그 깰 때마다 사실은 이방원이 이제 꿈에 침을 맞은 이제 침 뱉어서 침을 맞은 장소마다 종기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원이 죽을 때 보면 되게 이제 그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종기. 그러니까 원래 그 소위 말하는 정복군주들, 이 피 많이 본 사람들이 이 말년이 평탄치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태종이 세종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모습이 보이냐? 지금 내 모습이 보이냐?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 국왕의 자리는 그렇게 외로운 자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부디 성군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이방원의 생각처럼 세종은 정말 조선시대 최대 성군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태종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세종이. 그래서 근데 이제 세종이 이제 궁금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그 이제 태종과 관련된 실록을 편찬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죽였잖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근데 얘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세종이 실제로 거길 가요. 그래서 나 한 번만 보여주라. 오빠 믿지? 한 번만. 내가 이걸 갖고 뭘 하리? 당신이 날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그래서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런데 이때 사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를 믿지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맞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믿지만 이것이 관례가 돼요. 이후의 왕들이 만약에 이 기록을 본다 또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세종이 말문이 막힌 거야. 근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종이 굉장히 과체중인 건 아시죠? 고기 엄청 좋아하고 물론 내가 남의 체중 말할 입장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 나보다 훨씬 더.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세종이 아무 말 못하고요. 이렇게 조용히 돌아갔다 그래요.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산군이 또 들어간 거야. 근데 연산군도 실제로 실록의 기록은 못 봐요. 여러분 조선이 그 정도야. 그래서 사실 연산군이 본 건 뭐냐면 실록의 기록은 아니고요. 실록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 정초의 단계를 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 나오기 전에 그 요 마지막 최종본의 전 버전인 최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정본이야. 교정본. 이해되죠? 왜냐면 여기서 몇 개가 바뀌어서 실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마지막 최종 교정본은 본문이랑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야. 연산군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지막 보세요. 실록의 기록은 어차피 국왕들이 못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마지막 교정본이 남잖아. 그럼 얘가 얘랑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초야. 그래서 그 교정지들은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씻어요. 그러면 그 먹물이 다 이제 사실은 씻겨 내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종이는 말려서 재생합니다. 이게 마지막 실록의 편찬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밀에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대신에 조선교실록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왕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정말 못 보도록 막아놨어요. 연산군조차도 본문을 못 봤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취약하냐면 집권 정당한테 취약한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권 정당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사실은 기록을 편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점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사실은 이조전랑이라든가 언론 3사를 둘러싼 싸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관들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록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누가 들어가야 돼? 바로 우리 팀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예문관의 하급 관원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한림이라고 하는데, 이 한림을, 새로운 한림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임명하냐면 그러니까 전임 사관과 후임 사관 전체가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수결로 해서 뽑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임 사관과 후임 사관이 예를 들어 같은 붕당, 그러니까 하나의 붕당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한림을 뽑을 때 계속 누굴 뽑겠어? 그렇지, 진해 붕당에서만 뽑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은 붕당 간의 싸움이 아니냐.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하냐면 한림회천권을 혁파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새 한림을 임명 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추천된 이름을 보고 자, 국왕이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형태야. 이해됐죠? 그래서 붕당 간의 밸런스도 좀 맞추겠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림회천권까지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바로 사회복지직에서도 출제가 됐던 내용이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서관, 그다음에 성균관, 요렇게 합쳐서 다 뭐라 그런다? 사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은 뭐 교육, 문해를 담당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여러분 다른 부서는 됐고요. 여기 성균관도 어디에 속하는 거야? 예조에 속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교서관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서관은 도서, 인쇄, 출판, 그리고 이제 충문의 작성. 예를 들어 뭐 행사시에 충문 작성. 자, 이런 것들을 했던 부서가 뭐다? 교서관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성균관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건 뭐야? 국립대학. 끝.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뭐 달려있는 부서가 되게 많아요. 자, 사학. 사학이 뭐죠? 예, 중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서당,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사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학, 중학, 서학, 남학. 원래는 5학, 북학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북학이 뭐 풍수지리상 안 좋다. 그래서 북학이 마지막에 탈락을 해. 그래서 세종 때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사학이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 친구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지방 친구들은 부목 9년에 가면 뭐가 각각 하나씩 있어? 향교가 하나씩 있죠. 그리고 사학의 정원은 각 100명이에요. 그래서 동학, 중학, 서학, 남학 각 몇 명이다? 각 100명씩이야. 정원은.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향교를 가면 이 향교가 부목군연에 하나씩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부목군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의 사이즈와 인구 숫자잖아. 그러니까 부는 되게 큰 도시고 그 다음에 현은 되게 작은 도시잖아. 근데 부목군연에 향교가 하나씩만 있다 보면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큰 도시에 인구도 많은데 학교가 하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도시에 인구도 별로 없는데 학교가 하나고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교는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뭐가 각각 다르다? 정원이 각각 다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건 교육제도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는데 사학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향교의 정원이 9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은 가장 작죠. 그래서 현은 향교의 정원이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향교에도 자 중앙에서 티처들을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줘야지.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향교에 보내는 티처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수와 훈도라고 부릅니다. 관품에 따라서. 됐죠? 그러면 고려 때는 뭐라고 불러요? 경학박사, 의학박사라고 부르지. 여기까지 됐죠? 끝. 말 넘기면 좀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관상감. 여러분, 관상감은 얘가 뭐랑 이어지는 부서냐면,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천문관측기구야. 그래서 원래 고려 때는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 뭐야? 사천대지. 그죠? 사천대 외우기도 좋아. 그지? 그냥 지금 보시면 바로 이름이 하는 역할이야. 출근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출근해서 뭐 해? 하늘 보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하는 기구다? 천문관측기구. 됐죠? 자, 이게 이름 뭐예요? 사천대.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사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천대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요?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가 된다? 서운관이 되는 거야. 서운관. 됐죠? 그리고 서운관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 그렇지. 최종적으로 서운관이 관상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한 번만 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만 좀 봐주시면 돼요. 시간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서운관으로 바뀌는 게 언제야? 원관석기야. 그래서 충렬한 때 바뀌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근데 이 서운관이라는 이름이 언제까지 유지가 돼?
이게 세종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종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민족문화의 융성,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간이, 혼천이, 앙부일구, 그 다음에 작용루, 측우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 어디서 다 만들어져? 그거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서운관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관상감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야? 세조야, 세조. 그래서 세조 때부터 관상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도사를 공부할 때 뭘 본다? 최종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판은 관상감이야. 그래서 이 관상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성종 때 경국대전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최종기구가 되는 거지. 되셨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의원. 내의원은 왕족들 뭐 치료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의감, 얘도 의학이죠. 됐죠? 그 다음에 해민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서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부서들은 전부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뭐랑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의학과 관련이 있죠. 되셨죠? 그래서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인서. 활인서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서활인서라 그러잖아. 활인서는 두 개지. 근데 활인서가 여러분 뭐랑 이어지는지는 혹시 기억나? 활인서도 예조 소속이야. 그러니까 활인서는 뭐랑 이어져? 활인서는 자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얘는 동서 대비원이랑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동서 대비원은 이거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죠. 왜 동서대비원이야? 대비원이 두 개라서. 그죠? 동대비원, 서대비원. 개경의 동쪽에 하나, 개경의 서쪽에 하나.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한양의 동쪽에, 그러니까 동대문 옆에 하나, 서대문 옆에 하나. 그래서 동대비원, 서대비원.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지. 근데 나중에 안 거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보니까 대비원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은혜야. 그런데 조선은 무슨 나라야? 그렇죠. 숭유? 억불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동서 활인서라고 바꿔요.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활인서로 이어져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역원. 사역원은 뭐죠? 사역원은 통역관 양성소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격서. 소격서는 뭐죠? 예, 도교의 초제를 주관하는 도교부서예요. 됐죠? 소격서. 됐죠? 그런데 원래 이 전에 소격서 전에 고려 때는 그럼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소격전.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소격서 그럼 같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올라야 돼?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음사니까 없애야 된다. 근데 중종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초제 같은 경우에는 왕실의 안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국가의 번영 이런 걸 기원하는 공식 제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악하지 않다. 그냥 놔둬라. 그런데 이제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경연장에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중종이 알았다. 그만합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소욕서를 폐지하죠. 됐죠? 이러면서 이제 조광조와 이제 중종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도화서. 자, 도화서는 뭐예요? 그림과 관련된 거야. 그럼 이제 도화서에 속한 화가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얘를 뭐라 그래요? 화원이라 그래요. 화원은 그림 그리는 공무원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 사람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화가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잖아. 그러니까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사대부이거나 또는 뭐 노비이거나 뭐 신분이 좀 약간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또는 뭐 여류화가든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도화서 출신의 화원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 조선 정기의 대표는 누구예요? 정기의 대표는 몽유도원도를 그렸던 안견이죠. 그래서 안견은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이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대표는 누구야? 진경산수화. 그럼 누구야? 겸재정선. 여러분 겸재정선은 도화서 출신의 화원이에요? 겸재정선이? 도화서 출신의 화원이야? 참고로 여기서 질문. 진경산수화를 그렸던 겸재정선은 중인이야 양반이야? 양반이에요 중인이에요? 중인이야 양반이야? 자, 저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결론. 그래서 겸재정선은요, 양반이에요. 되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야. 됐죠? 그런데 겸재정선은 양반인데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이야. 원래 화원들은 대부분 다 중인들이거든요. 근데 정선은 아니에요. 정선은 양반인데 도화서 출신의 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김홍도. 그 다음에 신윤복. 됐죠? 이게 전부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들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김홍도를 발탁했던 김홍도의 스승격 되는 사람, 서양화의 대가. 그래서 영통골 입구를 그렸던 강세왕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강세왕은 화원이 아닙니다.
강세왕은 4대부예요. 됐죠? 네. 그래서 뭐 참고로 도화수신의 화원 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전부 어디에 속해요? 예조에 속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관직인데 여러분의 조선의 관직은요 시험에 안 나와. 됐죠? 별로 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넘어가시죠.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안 넣긴 그래서 그냥 넣었어. 됐죠? 그럼 고려 때 거는 왜 설명했니? 고려 때 거 설명한 이유가 있어. 고려는 왜 설명을 했냐면 이 관직체계 실직과 산직을 설명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사실은 제도에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국정교과서에 없는데 그리고 잘 수업을 안 하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전시과에서 생겨. 그러니까 전시과에서 공무원한테 월급을 줄 때 고려는 특이하게 그 대기발령 바깥으로 빠지는 산직한테도 대부분 뭘 줘요? 월급을 주죠. 그러니까 그 월급 체계를 설명할 때 보면 직관과 상관, 그 다음에 상관이 무슨 직관에 비해서 몇 단계 낮추어서 줬다, 뭐 개정여직 할 때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자꾸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한해가라 그래서 공무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다가 나중에 문종 30년 경정유직까지 시행하게 되면 한해가를 폐지한다. 그래서 뭐 관해로 편입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거슬린다고. 왜냐면 그게 다 전시과에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고려는 직상관으로 나눈 다음에 상관들한테 대부분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다 나오냐면 전시과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떠냐면 겸직체계라든가 또는 영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높복을 안 줍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전법상에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이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심하라서 사실은 그냥 살짝 그냥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관직 설명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처들인데 뭐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금방 보고 그냥 문제 풀고 마무리 하시죠. 자, 갈게요. 자, 한성부는요. 일단 여러분 한성부는 되게 특이한 부처죠. 그래서 일단 의미 자체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성부는 일단 행정, 그러니까 기관을 뜻하는 말이야. 아니, 다시.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을 바꿔볼게요. 전 보세요. 어이, 나 좀 봐봐. 자, 끝났어. 봐봐요. 자, 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서울시라고, 서울시. 행정구역의 의미가 있다고, 행정구역.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냐면 행정기관의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뜻과 뭘 동시에 갖는 거야? 서울시청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한성부야. 근데 하는 역할은 더 끝내줘요. 자, 하는 역할은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행정. 그러니까 서울시청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안의 업무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도 하는 거야? 서울시 경찰청의 업무도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끝내주는 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시험에는 얘가 중요한 거야. 됐죠? 근데 무슨 역할도 해요? 사법기관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서울지법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관은 판윤. 이거 정의품이라 그랬죠? 중앙정보부처의 판서랑 똑같아. 지난번에 제가 행수법 설명하면서 한성부 판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수부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유수부는요, 사실은 보통 어디서 설명하냐면 얘는 지방관직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방제도에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경관직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냥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특이한 게 이 유수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총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성유수, 강화유수, 수원유수, 광주유수야. 그런데 얘를 위치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성부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개성유수, 강화유수, 수원유수, 광주유수. 뭘 감싸고 도는 거야? 한양을 감싸고 돌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렇지. 군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라인이야? 그러니까 서울 방어 라인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수관들은 무슨 업무가 되게 중요하냐면 군사 업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지방관직이 아니고요. 중앙경관직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앙 직할기구이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관찰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찰사라고 하는 건 지방 외관직이잖아. 그러니까 계통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관찰사가 강화유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해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계통이 아예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요 팀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비변사 참여 멤버라는 거. 됐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네, 끝. 자, 이렇게 해서 유수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는 할 게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냐면 조선의 제도가 거의 끝났는데, 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조선 후기 제도야.
근데 조선 후기는 실제로 뭐 조선 똑같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되냐면 바뀐 것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바뀐 게 뭐밖에 없어? 비변사밖에 없어. 그래서 비변사가 여러분 의외로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제도사를 얘기할 때는 말할 게 비변사밖에 없어. 됐죠? 그러니까 얘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비변사 3단계는 누구랑 관계 있다? 일본이랑 연동돼 있어요. 첫 번째. 자, 임시기구로 처음에 설치가 되는 게 언제야?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사가 생기고 임시기구가, 그러니까 상설기구가 되는 게 언제야? 명종 때 을묘해변이야. 됐죠? 자,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고 의결 기후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비변사가 느낌이 뭐랑 거의 비슷해. 그렇지, 도병마사 아니야. 근데 도병마사가 나중에 관원이 드러나고 충렬왕 이후에 뭐가 돼요?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최고 정무회의가 되잖아. 비변사 거의 똑같아. 되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라는 굉장히 초월적 기구가 하나 있으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어? 아니면 방해가 되겠어? 방해가 되겠지. 그러면 도평의사사는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평의사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나중에 비변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비변사는 나중에 누가 깨는 거야? 그렇지. 대원군이 왕권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비변사를 깨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도평의사사랑 거의 비슷해. 도평의사사를 깨고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상군부로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 맞죠? 이걸 나중에 대원군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상군부로. 됐죠?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거지. 똑같아, 폼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 갑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구성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구성원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누가 들어가냐면 도제조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현직 정승들, 일품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실무자들이 들어갑니다. 제조들. 그러니까 이품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이품에선 주의사항이 뭐냐면, 원래 2호의 병영공 몇 개의 부서야? 6개 부서죠? 그러니까 2급 공무원들이니까 2급 공무원들 정이품의 판서와 종이품의 참판이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단. 누구는 빠진다? 공조는 빠진다. 완전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 공조 빠지는 거 앞에서 제가 3가지 했었어요. 이거 맨 첫 시간에 같이 했는데 우리 만나자마자 첫날. 기억나요? 이거 했잖아. 누가 빠진다 그랬어요? 2호의 병영공 공이 빠지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가 뭐라고요? 백제 육자평 중에 없다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백제는 공부 안 해도 100점이라니까. 그래서 공부가 없어. 이해됐죠? 자,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 그랬어? 원가석기에 사사할 때 보면 이부랑 예부가 합쳐서 뭐가 돼? 전리사가 되잖아. 그런데 합쳐서 하나의 부서가 되고 하나는 아예 부처가 없어져. 그게 뭐야? 공부지, 공부. 됐죠? 그래서 공부가 원가석기 사사에 보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비변사 회의 이제 모일 때 누구만 못 들어가? 꼬맹이 공조만 못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야, 멤버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홍문관 가면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여러분 홍문관에 대제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론 3사 중에 원래 홍문관이 가장 꼬맹이잖아. 혹당. 이게 성종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홍문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사관원과 사원부가 사실은 홍문관을 완전 터부시해요. 그래서 넌 뭐야? 국왕이 억지로 미루는 거잖아. 원래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홍문관이 역전을 해요. 그래서 홍문관이 가장 높은 부서야. 되시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홍문관의 캡틴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제학이 관품이 제일 높습니다. 이 사람만 정이품이에요. 됐죠? 이게 그대로 기출선지야. 바로 좀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었잖아요. 뒤에 있잖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사원부의 짱을 뭐라 그러냐면 대사관이라 그래. 그런데 대사관은 종이품이야. 종이품. 이거 바로 한 단계 미치지. 그 다음에 사관원의 짱을 뭐라 그래? 말 잘못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사관원이라 그랬죠? 다시 할게요. 사원부. 요새 이렇게 발음이 세지 요새? 그래서 사원부의 캡틴이 대사원이거든요. 근데 대사원이 종이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꼬맹이가 누구냐면 사관원이야. 사관원의 캡틴이 대사관이야. 근데 대사관은 정삼품이에요. 됐죠? 그래서 관품 누가 제일 높아? 대제학이 제일 높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언론 3사 중에 비변사 들어가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 홍문관의 짱인 대제학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죠? 끝. 그 다음에 비변사가 변란에 대비하는 기구, 군대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권과 관련된 자들은 다 들어가는 거야.
일단 오군영의 대장들은 다들 오군영이 뭔데? 예, 조선 후기 중앙군. 여러분 오군영 이름 무조건 외우시는 거야. 해보죠. 자, 첫 번째 뭐예요? 훈련도감. 여기 제일 먼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됐죠? 어영청은 나중에 효종 때 북벌의 본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융청은 북한산성, 수어청은 남한산성. 되시죠? 그 다음에 제일 꼬맹이 부서가 누구야? 숙종 때 금위영. 기억나세요? 오군영 이름 무조건 다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그 짱들.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훈련도감의 짱인 뭐 훈련도감 장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수어청의 짱인 수어사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좀 전에 봤다. 이게 뭐라고요? 유수관들. 그래서 사유수, 강화유수, 개경유수, 광주유수, 수원유수. 되셨죠? 이거 다 군권의 책임자들이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비변사 강화의 자 결과. 근데 여러분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귀염둥이지 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이건 쉽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 멤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그 다음에 비변사 3단계도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됐죠? 끝. 다 했네요.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비변사까지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거 문제 제가 몇 개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달라 말씀드렸는데 다 푸셨죠? 네, 그러면 요거 답 맞히고 자 답을 맞추고 아, 이렇게 발음이 새냐. 겨울이라서 그런가? 자, 들어갈게요. 자, 신라 관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뭐라고요? 신라야, 신라.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6세기 초 버프왕 때 완성되었다. 신라의 관등이 버프왕 때 완성돼요? 맞죠? 맞죠? 그래서 총 몇 관등? 17관등. 백제는 몇 관등? 16관등.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왕경인에 대한 경의제와 그래서 경의제가 뭐야? 방금 전에 우리가 한 얘기다. 17관등. 그러니까 중앙경관직이라는 얘기야. 중앙경자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까? 17관등 말고요. 지방관. 그러니까 외위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11등급이? 맞습니다. 됐죠? 따로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요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앙이랑 합쳐져요. 근데 원래는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육두품은 아창까지. 그 다음에 오두품은 대사까지 승진의 한계가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육두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육관등 아창까지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런데 누가 틀렸어요? 오두품이 틀렸네. 오두품은 여러분 대사는 뭐야? 이거 12관등이잖아. 그렇죠. 오두품 몇 관등까지 올라가? 10관등 대남아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틀렸는데요. 됐죠? 그러면 12대사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야? 그렇지. 오두품이 아니라 4두품이잖아. 됐죠? 네, 틀렸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은 사홍통일 전후에 6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의제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요? 특진 제도가 있었대요. 특진의 길이 개방됐대. 이런 게 있어요?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요게 기출선지니까 문장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중의제라는 게 사실은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발생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제가 6두품인데 일을 대빵 열심히 했어. 막 전쟁에 나가서 막 공도 세우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나이가 이제 뭐 한 40밖에 안 됐는데 6관등 아찬이 됐어. 그럼 잘 봐요. 나 인생 끝났지. 왜냐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6두품인데 6관등 아찬까지 와버렸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중의제. 기억나시죠?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니야 인생 안 끝났어. 더 열심히 살아. 이해되시죠? 6두품에 안에서만 더 열심히 살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 6관등이 됐는데도 6아찬이 됐는데도 계속 열심히 하면 열심!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아찬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면 아찬 2 이렇게 해줘요. 아찬 3 이렇게 해줘요. 아찬 4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아찬을 예를 들어 4등급으로 쪼개는 거. 이해되셨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중의제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기만적이잖아. 그죠? 네, 기만적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표현 써도 그냥 오케이 해주세요. 자, 이거 기출선지야. 이해됐죠? 네, 끝.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갈까요? 자, 2번은 이제 북국인데 원성왕 6년에 자, 북국의 사실본의 빅문에서 북국의 사실본에 요동의 딸이 일어나 고구려 경계만 교빙한 일이 역사적인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백월본에서 교빙했대. 그럼 이제 누구랑 관계 맺었다는 얘기야. 원성왕은 누구예요? 신라의 왕. 맞죠?
그러면 이때 북국은 누구겠어요? 발해겠지 뭐 발해.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북국? 발해에 대한 문제죠. 여기까지 됐죠? 예, 문제는 쉬워. 근데 문제는 됐고요. 여기 사료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원성왕 때, 신라 원성왕 때 발해 북국과 처음으로 뭔가 관계를 맺었나 봐. 그죠? 그지? 그러면 이 왕은 누구야? 이 왕은 누구야? 여기 신라가,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건 시간의 과목이라서 왕별로 따로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어. 됐죠? 이 수평 이동이 돼야 돼. 시간이 무너지면 안 돼. 자, 신라가 원성왕이니까 발해는 누구야? 그렇죠. 문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해 보니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왕 때 뭐라고 배워요? 무왕은 뭐야? 쌈 대빵자리에서 무왕. 문왕은 뭔데? 당나라와 수교 맺고 문물제도 정비하잖아. 근데 문물제도 정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도 교류해요. 신라와도 교류한다. 그래서 신라와 상설교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언제 문왕 때 그 이름이 뭐죠? 신라도. 기억나요? 우리가 그거 할 때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발해로 말하면 문왕 때고 신라로 말하면 원성왕 때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문왕은 재위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 신라의 여러 왕들이랑 겹치는 거 알죠? 해볼까요? 저게 언제부터 겹치는 거지? 문왕이면 만약에 발해가 문왕이면 밑에 신라가 누구야? 한번 읊어볼게요. 처음에 누구야? 경덕왕, 그리고 회공왕, 그리고 선덕왕, 그리고 원성왕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4명이 문왕기죠. 여기까지 됐죠? 끝.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발해에 대한 거예요. 자, 갈게요. 자, 감찰기관으로 중정돼 있었다. 맞지. 그래서 맞아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감찰기관 이름 뭐야? 중정대. 근데 발해 삼성육부에 보면 그 삼성 중에 얘랑 발음 비슷한 애 하나 있잖아. 이름 뭐죠? 그렇지. 중대성. 됐죠? 주의하셔야 돼요. 중대성은 뭐야? 삼성육부 중에 하나야. 됐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됐죠? 이게 발해의 삼성이지. 됐죠?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최고 교육기관으로는 태학감. 아닌데. 태학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주자감이지, 주자감. 여러분, 태학 또는 태학감은 어디 거야? 신라. 됐죠? 네. 그래서 신라가, 제일 먼저 국립대학 만든 거 이름 뭐예요? 신문왕 때? 국학. 근데 해보니까 역시 뭐가 최고야? 태학이 최고죠? 그래서 경덕왕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태학 또는 태학감으로 바꾸잖아요. 됐죠? 같은 말이지? 그래서 틀렸네요. 똥신라 거지? 자, 발해 게 아니잖아. 발해는 주자감이죠? 자, 정답 2번이고요. 3번 갑니다. 자, 중앙정치조직으로 삼성육부. 맞잖아. 지방행정은 5경 15부 62조. 맞죠? 오케이. 끝. 한 번만 더. 여러분, 중앙 시스템 누가 만들어? 문왕. 그 다음에 지방 시스템 정비하는 건 누구야? 선왕.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자, 고려시대 정치기구인데요. 해볼게요. 자, 기역,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이 난다. 문화시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화시중이니까 그러면 기역은 부처명이 뭐야? 여기 부처명이.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지. 중서문화성이죠. 그러니까 문화시중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판원사래요. 짱이 판원사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봤더니 왕명출납 수기 군기네. 끝났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송제를 따라해서 만들었던 중추원이죠. 중추원. 그죠? 니은은 중추원이네. 자, 그 다음에 판사, 재신이 겸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국방이나 군사 문제, 회의기간이래. 그럼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도병마사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자, 리을은 판사, 재신겸인데 법제나 격식 문제를 회의한대요. 끝났다. 그럼 뭐야? 식목도감이네. 그쵸? 네, 그래서 리을은 식목도감이었습니다. 됐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역의 간직은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네요. 자,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된다. 맞아요? 맞잖아.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 도병마사와 중추원. 도병마사와 중추원의 고관들이, 자, 이제 이 고관들 뭐라고 불러요? 재신과 추밀. 그래서 제추라 그러잖아. 그래서 제추가 뭐요?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해. 맞죠? 그럼 이걸 무슨 회의라 그런다? 제추회의. 기억나시죠? 근데 이 제추회의가 만약에 국외 문제로 모이면 뭐라고 불러요? 도병마사. 만약에 국내 문제로 모이면 그땐 뭐라고 불러요? 식목도감. 그러면 맞잖아요. 문장이 딱 맞잖아.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3번 디귿. 자, 도병마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의 모든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한다. 어때요? 맞잖아. 얘가 뭐가 되는데? 충렬왕 이후에 뭐가 돼요? 도평 의사사. 끝. 맞네. 자,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이 뭔데? 자, 도병마사? 아닌데? 이거 고려 독자적인 거잖아.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동감 같은 제추회의는 고려의 독자적인 거죠. 그래서 틀렸는데요?
그게 무슨 당제와 송제야. 둘 다 고래 독자적인 거지. 그게 정답 몇 번? 4번.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조선시대 정치기구와 관련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국초에 무엇무엇을 설치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시중, 평장사, 그 다음에 참지정사, 그 다음에 정당, 뭐 기타 등등 판사를 삼고, 야, 뭐 고관들 다 들어가네. 그 다음에 판추밀 이하에, 자, 사로 삼고, 그 다음에 합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서, 아, 끝났다.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도병마사네, 도병마사. 됐죠?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도병마사지. 자, 그러면 도병마사 관련된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군사기밀과 엉명정단이 이렇게 말하면 뭐야? 여러분, 이건 중추원이잖아, 중추원. 그죠?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은 중추원. 틀렸고요. 자, 2번 화폐 곡식의 출납, 회계일을 맡았다. 이런 뭐야? 이러면 3사잖아, 송제. 그죠? 자, 틀렸네. 그 다음에 정체 잘못을 따지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다. 이런 뭐야? 이건 대간의 업무잖아. 그죠? 틀렸네요. 그죠? 대간 중에 어사대. 자, 그 다음 양계의 축성이나 군사훈련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도병마사는 뭘 논의하는 거야? 예,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고래 풍계와 관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실직으로는 정직, 맞죠? 그 다음에 체야직, 맞죠? 그 다음에 첨설직은 아닌데? 여러분, 첨설직은 정직이 아니라 뭐야? 그렇지, 산직이잖아, 산직. 그래서 공민왕 때 만들어진, 기억나세요? 명예직 공무원. 한 번만 더. 여러분, 첨설직은 직역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명예직 공무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봉은 줘요, 안 줘요? 안 줘. 이해됐죠? 그래서 직역도 없고 토지분급도 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체야직, 체야직은 임시직으로 자, 업무 수행 시 급료를 지급받았다.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야직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편하다 그랬죠?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산직 중에 검교직은 그러니까 대기발령으로 빠졌을 때 검교직은 문관 기준 5품 이상. 그 다음에 동정직은 문관 기준 6품 이하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산직은 뭐와 뭐로 나뉘어지는 거야? 관품에 따라 검교직과 동정직으로 나뉘어지죠. 됐죠? 끝. 자,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품계는 2품 이상의 제추, 그 다음에 6품 이상을 참상, 7품 이하를 뭐라 그래요? 참하. 그래서 고려는 총 3단계로 나뉘어지는 거죠. 뭐로 나뉘어지는 거야? 제추, 참상, 참하. 됐죠? 끝. 자, 그러니까 틀린 거 5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첨설직은 사실은 실직에 들어가지 않지. 산직이잖아, 산직.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6번 갑니다. 자, 조선시대 관계에 대한 거예요. 조선시대 관계. 이거 2014년 문제야. 자, 가볼게요. 자, 관료의 품계는 정일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하였다. 그럼 어때요? 네, 맞는 말이에요. 30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상계 하계를 빼고 종일품, 정일품, 종이품 이것만 따지면 18등급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18등급 나와도 오케이. 그 다음에 30품계 또는 30개에서 나와도 그건 상계 하계까지 다 합쳤나 보네. 됐죠? 오케이. 자, 둘 다 맞다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갑니다. 행수제도를 마련해서 관직과 관계를 일치하도록 하였다. 맞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행수법. 원래 맞는 거잖아. 관직과 뭐가 맞아야 돼? 그렇지. 품계가 맞아야지. 근데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고관인데 그러니까 품계가 높은데 만약에 낮은 관직을 맡기면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국관료에서 잠깐 해주고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갈 행자를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인 경우에는 너의 능력을 국가에서 높이 사서 주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라. 그래서 지킬 숫자를 붙인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합쳐서 뭐라 그런다? 행수제도. 맞는 말이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정칠품 이하 참하관은 정치품 이하는 참하관이라 그래. 맞죠? 자, 그 다음에 목민관이 수령. 아닌데. 여러분, 수령에 임명되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수령에 임명되려면 최소 조건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종6품 참상관 이상이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칠품이 아니지. 됐죠? 참하관 임명이 못 돼요. 뭐가 돼야 돼? 6품 이상의 참상관이 돼야 돼. 됐죠? 틀렸어요. 됐죠? 그래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고 해.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문간 기준 뭐라 그래? 통정대 뭐라 그러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무간은 뭐라 그래요? 예, 무간은 정산품 3개 이상을 절충장군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통정대부, 자,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간이라고 한다. 어때요? 맞지.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맞잖아요. 가장 고관들이잖아, 당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상이 뭐랑 똑같은 거야? 고려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제추랑 똑같은 거지. 제신과 추면.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 5밖에 없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자, 7번은 조선의 중앙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이건 올해 거네요, 올해. 올해 경찰 2차니까 이건 얼마 안 된 거다. 따끈따끈한데? 자, 가볼게요. 홍문관은 학술 연구, 정책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장. 그러니까 캡틴이죠. 캡틴은 정이품의 대제학이었다. 대제학이 정이품이야? 맞아요. 그래서 언론 3사 중에 짱 중에 제일 높다 그랬죠? 네, 그래서 판서와 동급이야. 그리고 혼자 뭐에 들어간다? 조그맣게 했는데 비변사 회의에 들어간다. 되시죠? 네, 대사원. 그러니까 사원부의 짱인 대사원은 종이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차관급이고. 그 다음에 사관원의 짱인 대사관은 정산품 상계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상관이긴 한데 이품 공무원은 아니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갑니다. 조선의 사원부는 발해 중정대, 고려 어사대와 하는 일이 같았다. 맞아요. 맞지. 이걸 전부 뭐라 그래요? 감찰부라 그러죠? 감찰기구. 그럼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럼 여러분, 신라는 감찰기구 이름이 뭐죠? 발해까지 나왔으니까. 신라는 뭐야? 사정부. 기억나시죠? 그래서 걸려도 사정해도 안 돼. 그래서 사정부야. 됐죠? 재미없네요.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당신이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왕과 사실은 이제, 왕이란다.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요 관계 설명할 때 아예 반대쪽에다가 놓고 아예 설명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권 강화기구죠. 그 다음에 4번, 교서관은 왕의 교서를 아닌데, 여러분 교서관이 뭐 한다 그랬죠? 그렇지. 도서의 인쇄 출판. 그리고 행사시의 충문 작성.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교서관. 그러면 국왕의 사실은 교서 작성은 누가 하는 거야? 예문관이 한다고요. 됐죠? 예문관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그랬잖아. 예문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틀렸어요. 됐죠? 그래서 예문관이죠. 자, 그래서 정답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가에서 다 송치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얘는 뭐 딱 스탠다드형이지 뭐. 근데 보통은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가나다는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기구들을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출제자가 문제가 하나가 소모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스탠다드형은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가나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내죠. 근데 여긴 지금 가나다 3개가 다 나왔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여러분 사료나 눈도장 한번 찍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부처에 대한 설명은 이게 문제 정답도 정답이지만 이게 딱 경국대전의 문장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경국대전에서 하는 부처의 일을 법률적으로 딱 규정한 거야. 지금 그걸 보는 거야. 자, 갑니다. 시정을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니까 뭐야? 규찰이지, 규찰. 자, 그리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근데 요 뒤에 말은 좀 웃기긴 해.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그만대요. 됐죠? 건방져도 걸리는 거야. 이해됐죠? 이 부서 뭐예요? 사원부지, 사원부.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됐고, 자, 경국대전 이게 명문이니까, 자, 문장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잘못을 논박한대요. 자, 이건 누구예요? 간언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궁 안에 있는 경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적들이죠. 경서들. 자, 그리고 문서를 처리하며, 그 다음에 왕의 자문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연을 주관합니다. 자, 이 부서는 어디예요? 홍문관이죠, 홍문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 다 나왔네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발해 중정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맞잖아요. 같이 감찰부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나가 행했던 일, 사관원이네요. 자, 사관원이 했던 일을 고려시대 담당했던 기관은 3사래. 아닌데? 여러분, 고려시대 3사는 뭐야? 그렇지. 단순 회계 업무잖아. 그죠? 네. 틀렸는데요? 이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입니다. 자, 다는 집현전을 계승하고,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종이 사실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집현전의 업무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게 이름이 뭐야? 홍문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일명 옥당이라고도 불렀다. 맞잖아. 자, 그다음에 가나다 왕권의 독주와 권신의 대두를 막는 역할을 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틀린 거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조선에서 국왕다음의 최고 권력의 기관은 의정부로서, 자, 의정부, 그죠? 그러니까 의정들만 모여있는 부서죠. 재상부. 자, 중국에는 없던 조선의 독자적 관청이다. 맞아요? 여러분, 의정부가 중국에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독자적 관청, 맞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6조 가운데 2조와 정조의, 그러니까 2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은, 요거 기억나세요? 네, 요때 수업 시간에 다 했어. 자, 정랑이 뭐라고요? 몇급 공무원? 오품.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관이야. 그 다음에 좌랑은 뭐라고요? 육품. 오늘날로 말하면 주사예요, 주사. 됐죠? 그래서 이 정랑과 좌랑을 보통은 합쳐서, 이 사람들이 실무자들이잖아. 이 정랑과 좌랑, 이 실무자를 합쳐서 보통 뭐라고 불러요? 그냥 전랑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그래서 전랑은 정랑과 좌랑을 합한 말이죠. 자, 그래서 각각 문관과 무관에 인사권을 행사했다. 맞잖아,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사이에 놓고 이제 사림이 짓고 나면 동인과 서인으로 결국 분당되는 것도 이 사건 때문이죠. 이 관직 때문이죠. 자, 3번 갑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아닌데? 여러분, 태조 때부터 이 언론 3사가 있어요? 없는데? 여러분, 제일 꼬맹이가 누구라고? 홍문관. 홍문관 언제 생겨? 성종. 그 다음에 태조 때는요, 사관원도 없어요. 사관원은 누가 만들어? 그렇지, 태종. 태종이 사관원 독립시키잖아. 됐죠? 네, 그래서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4번 갈게요. 자,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 일지인 등록. 이거 조금 전에 어디선가 얘기 들은 것 같다. 어디서 들었죠? 저한테 들었죠. 자, 그래서, 자, 등록을 모아 해마다 뭘 만든다고요? 예, 시정기를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야. 시정기를 만들어. 여기까지 문장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문장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춘추관의 업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록의 편찬은 아니고 편찬된 실록을 보관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딱 맞네요. 됐죠? 딱 맞지? 오케이. 여러분, 이 문제는 있잖아. 위에 선지 3번이 지금 귀염둥이여서 그래. 예를 들어 선지 4번 같은 거 있잖아.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나잖아. 그러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됐죠? 눈도장 찍어두세요. 자, 5번 갑니다. 예문가는, 여러분 예문가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자, 예문가는, 자, 고관들은 뭘 한다고요? 고관들은 뭐예요? 그죠? 왕의 교서를 작성해. 그 다음에 회의록. 자, 이 회의록을,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회의록, 이걸 뭐라 그래? 그대로 읽어봐요. 사초. 그래서 이 사초를 기록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급관리. 됐죠? 네. 그래서 하급관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말로 한림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네. 좀 전에 우리 했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네. 됐죠? 자,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한 몇 번 했어요? 지금 수업. 네. 한 4번? 5번 정도 했네요. 근데 중간에 제가 필기노트 설명회가 한번 들어가는 바람에 한번 저희가 이제 짧게 한번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각 부처별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야사특강 시즌3, 그러니까 중앙, 제도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있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반 시즌이 다가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스케줄 관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운 계획대로 잘 체크되는지 본인은 꼭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